자, 2028년 우리나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에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바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시험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코드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과학 1타 강사 장풍 선생님의 이 말 혹시 듣고 좀 찔리는 분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학 지식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치 벽돌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하는 거대한 탑 같다는 의미예요. 2028 수능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새로운 과학 시험, 대체 통합과학이 뭘까요? 통합과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경계를 확 허물어버리는 거죠.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지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줄 아느냐, 바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시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핵심 팩트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 눈에 확 들어오시죠? 바로 선택이 사라지고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8과목 중에서 나는 물리가 자신 있으니까 물리랑 화학해야지 이게 가능했는데 이젠 안 돼요. 모든 학생이 예외 없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전부 아우르는 이 통합과학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공부해야 할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문항수랑 시간도 달라져요. 기존에는 한 과목당 20문제를 30분에 풀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25문제를 40분에 풀어야 합니다. 시간이 늘었네? 하실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한 문제당 쓸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빠듯해진 셈이에요. 그리고 저 배점 보세요. 1.5점, 2.0점, 2.5점. 그냥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저 안에 등급을 가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최고 배점인 2.5점짜리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그냥 개념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 심지어 여러 과목의 개념을 막 섞어놓은 융합 문제라거나 자료를 딱 던져주고 자, 이걸 해석해서 답을 찾아봐 하는 탐구형, 고난도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이걸 써먹을 줄 아느냐, 이게 점수를 가르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순 암기를 넘어서 아니 도대체 시험을 왜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장풍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과학을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처럼 이해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물리는 물리공식, 화학은 화학식,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공부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자연현상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원자라는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맨 처음에 빅뱅이 빵 하고 터지면서 최초의 입자가 생겨나죠. 이건 지구과학이랑 물리학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엔 이 입자들이 모여서 별이 되고 그 뜨거운 별 속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화학의 영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우리 같은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이건 생명과학의 이야기고요. 어떠세요? 빅뱅부터 생명 탄생까지 하나의 개념이 쭉 이어지는 스토리가 그려지시죠? 바로 이게 통합과학이 원하는 공부 방식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융합의 도전.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율 과정 기반이면 좀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정말 큰 오산이에요. 실제로 김윤영 선생님이 예시 문항을 분석해 보니까 이건 통합과학 수준이 아니라 거의 물리원, 화학원 수준에 가깝더라는 거예요. 이거 많은 학생들한테 절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특히 문과 성향이 강하거나 과학에 좀 약했던 학생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파고 들어보죠. 일단 한 문제에 여러 과목 개념이 막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그냥 이거 뭐야?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이 상황에 한번 적용해봐. 이런 식이죠. 그래프나 표 같은 자료 던져주고 해석하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 고2, 고3 때 배우는 과학 과목에서나 필요한 그런 깊은 추론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로는 절대 못 푸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예시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문제는 분명 전자기 유도에 대한 거였거든요. 물리 파트죠. 그런데 보기 중에 하나를 풀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아야만 했어요. 같은 물리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단원의 개념을 끌어와서 섞어버린 거죠. 이런 식의 융합 문제가 나온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5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의 필승 전략. 이렇게 어렵다, 복잡하다 얘기만 들으면 막막하시죠? 그럼 이 시험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부터 짚고 갈게요. 김윤영 선생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개념이 부족한가? 개념 복습만 계속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접근법이라고요. 문제를 못 푸는 게 단순히 개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만 붙잡고 무한반복하는 거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장풍 선생님 말씀인데요. 내가 배운 과학 용어나 개념을 책 딱 덮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거라는 거죠.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바탕에는 역시나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장풍 선생님이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어요. 원을 그리는데 그 중심이 텅 비어 있으면 바깥쪽을 아무리 예쁘게 색칠하려고 해도 제대로 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의 중심이 바로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배운 기본 개념들이고요. 이 중심이 없으면 고등학교 지식은 그냥 허공에 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핵심인 고1 통합과학 개념을 아주 그냥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둘째,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죠. 특히 자료 해석이나 융합 개념 문제들 위주로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배운 걸 책 없이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통합과학 정복의 열쇠입니다. 아마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는 많은 학생들이 딱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나 중학교 때 과학 좀 소홀히 했는데 중학교 거 3년치 싹 다 복습하고 시작해야 하나? 하는 불안감.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아주 명쾌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바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강의나 교재들이 애초에 학생들이 중학교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핵심 개념들은 초반에 알아서 다 복습시켜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해야지 이걸 핑계로 시작을 미루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겁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결국 2028학년도 통합과학 수능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배운 내용을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막힘없이 술술 설명할 수 있나요? 진짜 실력, 진짜 이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리게 될 겁니다.